네, 윤영 전공 유아 수다 프로젝트 기획 숙소 말 한마디 귀속말. 와. 뭐죠? 아, 그렇게 우리 화음하기로 했는데. 뭐죠? 아. 그렇게 뭐하지? 이렇게 고민해서 화음을 내놨는데 아니야, 이상했어. 제가 시작을 또 재밌게 해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냈는데 역시 다 구간이 명관이죠. 굽구나겠습니다. 그럼요. 금요일 날만 되면 목소리가 이 모양이 되는 관계로 맞아요. 무슨 임재범도 아니고 어? 노래하고 쇠 가른 목소리. 어찌야. 저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그대로 보내주세요. 가까이 오셔도 될것 같아요. 네, 가까이 가겠습니다. 어찌하죠, 그러게요. 하여튼 아, 오늘은 교육과정 하는 날이에요. 교육과정. 네, 오늘 준비한 건 뭔가요? 유아교육 과정이죠. 교육과정이라 얘기하고 그건 이미 준비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저희 국가수준 유아교육 과정이 사실 유아교육 과정 하면은 저한테도 좀 먼 주제인 것 같아요. 저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교육 과정 하면 여기 막 역사 나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먼저 들어서인지 잘 손을 안 가게 되는 챕터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네. 개념이 확인이 될 듯 안 될 듯. 맞아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다고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어렵고 근데 아마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긴 뭐야? 어렵다. 교육 과정이라는 공감하시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시면 어떡하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공부가 필요한 거죠. 예, 스스로 저도 복습을 좀 더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유아교육 과정이랑 좀 친해져야겠다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공부할 때 이거 펴서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유아교육 과정 이꼴 하고 누리과정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국가 수준 유아교육 과정이 누리과정이죠. 그죠. 누리과정 있잖아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유아교육 과정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역사부터 너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누리과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리과정은 사실 너무 익숙함을 넘어서 친숙함까지 갔으니까 누리과정을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누리과정이면 쉽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교수님 책이 역사가 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기 편해요. 앞에 쓱 읽으면 돼요. 앞에부터 역사 나오면 되게 힘든데 그 뒤에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복습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유아교육과정이 뭔가를 알려면 네. 누리과정이 뭐지?라고 하는 걸 규정할 수 있으면 그게 유아교육과정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누리과정이 뭔데요? 누리과정은 유아의 민주적 시민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서 질문이 혼란스럽습니다. 영향으로 되어 있고. 그럼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음. 살펴보면 누리과정 안에 먼저 저희 공부하듯이 철학적인 부분이 1단원이 저희 철학이잖아요. 2단원이 발달 심리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철학적인 사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아니 누리과정 안에 누리과정 해설서 안에 네. 지침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세부 내용이요. 장을 쳐라. 세부 내용이죠. 세부 네. 내용이 뭔데요? 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게 5개 교육 영역의 목표. 내용을 어. 잘 엮어놓은 거죠. 그렇지. 유아들이 배워야 할 것, 내용. 네. 배워야 할 것. 근데 그 것을 지식으로 보느냐? 기능으로 보느냐? 아니군요. 그럴 수도 있고. 교과? 그렇지. 그만 말해. 지식으로 보느냐? 막 던져. 혼란스러움이. 저희도 잘 모르니까 일단 던져보자. 그러니까 유아들이 체득하고 체득한다. 얻게 된다. 네. 근데 그게 기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기능 능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그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조가 나뉘었을 뿐이지 결국 유아들이 교육을 행하는 중에 교육을 받는 중에 얻게 되는 것 혹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 그 것을 모아놓은 게 배열해 놓은 게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그래서 많은 정의를 보면
커리큘럼의 정의는 꾸레레에서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꾸레레는 말이 달리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은 유하고 달리는 길은 장소와 시간과 내용 등을 합쳐서 그 과정을 교육의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 코스 오브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누리과정에 보면 유아들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교과로 보느냐, 그것을 경험으로 보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사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철학적 사조로 나누면 첫 번째, 교과 중심, 두 번째, 경험 중심, 세 번째, 학문 중심, 네 번째. 인간 중심. 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표면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전통주의라고 네.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전통주의 안에서는 배워야 할 것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식, 고대로부터 얘기되었던 지식 혹은 뭐 인간의 사고의 형식을 묶어놓은 어떤 책들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분과된 것으로 나눠진 게 교과예요. 가르칠 과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게 진보주의의 경험 경험 중심. 중심.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것이 교과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경험을 경험이라고. 통한 거다. 음. 맞아요. 그러니까 해본 것이어야만이 진짜로 배우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이 진짜로 배운 것이다.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배운 것이 아니다. 또 관념주의자로 얘기되었던 프레벨을 비판했어요. 실용주의자, 경험주의자인 뒤는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의미로 배웠다고 해서 몸으로 하거나 문제 해결력으로 사용될 수 없으면 이건 배운 게 아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합한 게 학문 중심. 학문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는 용어가 원래 지식으로 가르치되 네. 그게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핵심 개념 아이디어 원리여야 된다. 그걸 지식의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게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고 요 경험 중심과 학문 중심 사이에 오늘 배우면서 중요하게 알으셔야 되는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육에 아주 큰 획을 그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게 이제 브루너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가르치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배워야 할 것이잖아요. 다시 배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악의 씨가 될 수도 있잖아. 악의 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검사가 됐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 인격이 돼야 된다. 배우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관된 가치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유형이 인간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내용이죠. 이게 아마 제일 처음에 접근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누리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있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준비된 대답. 뭐 신의사 예자로 나뉜 것 자체가 교과. 하나의 교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혹은 뭐 음악 활동 저희 뭐죠? 신체표현, 이야기 나누기도 있고 나누기, 신체표현 미술, 게임 그죠? 게임. 뭐 그런 거 다 교과로 본다면 초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배웠지만 그거랑 빗대어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교과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면 있을 것 같고 경험 중심은 유아교육 저희 유치원에서 추구하는 게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학습. 그죠. 유아교육과 가면 제일 처음에 듣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기반이 다 경험 중심 교육 네. 과정이라고 예 기반에 있다고 사실은 오해해요. 근데 음. 그것만 있는 건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반영된 것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사회관계에 관련돼 있는 사회 교육에 관련돼 있는 개념이나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 그렇죠. 네. 경제라고 하는 분과 학문 체계 내에서 경제 구체적인 어떤 이론이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 아이디어 원리로서 기회비용, 희소성과 선택, 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냥 자연탐구에 저희-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죠. 그것도 그렇고 저희 논술 1, 2월 달에 그런 게 있었죠. 교육과정 내용 선정하는 그 원칙에서 무엇이 위배됐냐 해서 세 번째 이제 문제점이 기본 개념을 중시하지 않은 게 문제점이다라고 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분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이제 어려운 건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뿐인데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고기를 잡아준다. 네.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면 잡는 법을 물고기 잡는 알려준다. 법을 알려줘. 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준다가 아니라 떠먹여서 준다. 이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떠먹여서 준다가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준다. 다만 잡는 법을 어떻게 알려줘요? 경험을 통해. 경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물고기를 잡으면서 잡는 법을 알게 되면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경험 경험 중심. 중심. 근데 물고기를 잡는 원리, 예를 들어서 찌를 끼고 어느 위치에다가 놓고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원리를 깨닫게 해준다면 이거 학문 중심이 되는 학문 거죠. 중심. 그러니까 기본 개념, 핵심 개념, 아이디어 원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핵심 개념, 아이디어 원리라고 하는 게 그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잡는 법에 관련돼 있는 원리. 예를 들면 물이 내려오는 쪽 아래쪽에서부터 몰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형태의 원리. 수온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찌를 놔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원리. 물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원리를 체득할 수 있죠. 네. 나중에 지나면. 그러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해본다에 초점을 있다라면 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그것을 집약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탐구 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험을 해보는 경험을 시도해보는 경험을 강조했다라면 현대의 누리과정 안에서 다시 반영하고 있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안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희소성과 선택, 네. 그다음에 의사결정,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상사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걸 처음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처음에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흥미있는 경험이 구체적인 사물을 조작하는 경험, 몸으로 움직여보는 경험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좀 더 학문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설명한 게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로 나는 건 해본다. 이것저것 해본다. 나열된 경험, 나열된 흥미, 나열된 경험에 초점을 두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반면에 집약된 지식의 구조인 원리에 초점을 두게 되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시가 맞을까요, 교수님? 그 원리 그 단어를 듣다가 생각난 건데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왜 수학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에 뭐 몇 번 오늘은 며칠 무슨 요일이다. 몇 년 뒤에 며칠은 무슨 요일인가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수학 문제 풀 때 그게 저도 이제 수학을 논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안 나는데 화면인가 뭐 이렇게 그 원리가 있어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하고 그 숫자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 정말 한 5분, 3분 만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다 쓰죠. 1부터 다다다다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1부터 다 해보는 거는 경험일 경험 수 있고. 중심이고 근데 네. 이걸 생각해서 이것저것을 경험해보니 반복되고 순환되는 어떤 네. 원리가 있다라를 찾아내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식을 알려주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맞아요. 알려주면. 처음부터 여기 대입해라고 하면 교과 중심일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철학적인 사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발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발문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1단원부터 항상 시험은 안 나오지만 배경을 항상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게 없으면 모래성사된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대표적인 예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는 게 인간중심 교육과정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사가 왜 모델링을 보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가치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손 씻기를 시범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늘 손 씻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건 뭔지 그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편견을 갖지 않고 대화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왔지만 안 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평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 어떤 그 과거와 현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는 인간중심 교육과정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다만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개인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과거의 철학적 사조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놓고 보면서 여기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뭐 비고스키로 대표되는 그런 접근이라면 이제 교육 과정학적으로 따지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재개념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의 원류의 진리 하나만 가르쳤던 이것도 이제 철학적인 배경인데 주류의 원리의 진리 하나만 가르쳤던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만 가르쳤던 사조가 절대주의, 일원주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모더니즘 사회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넘어오고 21세기 넘어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다원주의.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진리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진리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했던 철학적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요걸 내기는 어렵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교육과정은 아까 말했잖아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안에는 언제나 진리만 담긴다 그랬잖아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네. 그리고 실용주의도 경험이 진리라고 봤던 거잖아요. 네. 학문 중심도 지식의 구조가 진리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과정을 교육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는 딱딱 맞고 참 좋은 진리로 여겨질 수 있는데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근데 우리 번스타인 얘기 한번 했죠. 네. 번스타인 얘기하면서 언어 구조 얘기 한번 했단 말이에요. 언어 통제예요. 그래서 제한적 언어라고 하는 것과 정교한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네. 근데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 그 집이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이야. 그래서 이미 정교한 언어가 몸에 체득되어서 학교에 간 아이예요. 네. 근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면 늘 제한된 언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가가 이 말 한 말만 하더라도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니 거시기했어라고 하는 말 하더라도 그 첫 번째와 네 번째 거시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 맥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이 다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을 놓고 보면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다.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거짓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지. 네. 그럼 선생님에 대해서 거짓을 가르치세요? 왜 망설였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면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심지어 선생님은 은가는 개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선생님은 굉장히 높게 추앙했었던. 언제 때죠? 원래 개는 응가를 먹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로 저희는 빠졌네요. 먹던데. 말도 그런 것처럼 자꾸 사람을 너무 오래된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과거에는 교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교사의 권위는 인정이 돼야 되지.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교사는 언제나 진리라고 여겨지는 거, 교사가 한 말은 법이 돼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사가 한 말은 생활을 지도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토를 달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 이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논의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는 이거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로 하겠습니다. 지정을 했잖아. 옛날 같으면 그냥 지정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이 있고 다양한 관점,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이런 논이 아니라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러면 개인의 차원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교육과정을 인식할 때 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를 가지고 인식을 해야 되느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입장에서 그 가르쳐지는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려야 되는 일정한 길, 말이 달리는 일정한 길로서 커리큘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트랙 정해진 대로 달린다는 생각이에요.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 옆에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근데 이 재개념주의, reconceptual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단어도 길어요. 재개념주의에서는 이 틀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설사 틀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가장 안쪽으로 달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쇼트트랙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코스가 정해져서 그 코스만 도는 게 아니죠. 쇼트트랙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한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빙상 경기, 스케이트 경기에서 큰 쇼트트랙 말고 롱트랙. 네. 그 도는 거야 동글동글하게. 그 사람 이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요즘 KDS? 아니 LKH 서로 다른. 제가 KDS는 쇼트트랙이고 그분이 LKH는 군요. 이 롱트랙이었단 말이에요. 자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네. 둘 다 장쇼와 관계 있는. 한 명 알겠는데 한 명은 기억 안 나. 하여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그 롱트랙은 자기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중간에 인코스 아웃스가 바뀔 뿐이야. 근데 코스를 막 이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쇼트트랙은 요즘 나온 쇼트트랙은 안쪽으로 가다가 바깥쪽으로 치고선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앞지를 때. 이런 개념이에요. 네. 리컨셉츄얼라이제이션은 이 경기장에 있는데 똑같은 경기장에서 정해진 트랙으로만 가야 되는 건 과거의 교육과정의 유행이에요. 재개념주의는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입장 무슨 입장? 얘가 가로막고 있네. 이거 불공정한 게임이네. 나 바깥에서 시작했으니까 빨리 치고 나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네. 라고 하는 모든 관점들이 이해가 되는 게 재개념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누리과정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사회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하지만 사회적인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서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을 오롯하게 실행하는 것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유치원 수준에서 뭐예요? 새롭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죠.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경험 중심이 유아의 경험이라고 한 것에서 이게 경험이 개인적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아까 그 국정교과서로 설명을 했으면 네. 만약에 문화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문화.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만 갖고 보면 안 되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말이 달릴 때 우리 과천 한번 갈까? 과천 가서 그거 맞아. 경마장. 여기 가리고 달리는 말.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포인트는 돈을 내고 그런 따는 거야? 거죠. 그런 거야. 하여튼 근데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세상을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물론 뷰파인드로 이렇게 사각형을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요 틀 안에서 나오는 거 이외에는 못 보잖아. 그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즉 정해진 틀로만 세상을 보는 걸. 편견. 고정관념. 고정관념. 그러니까 성에 대한 것도 편견이 관념이에요. 있고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오는 말들이 다 교육과정론으로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개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롬펜 브레너 우리 어디서 공부했어요? 발달심리학, 생태학적 이론 말씀하신 그분. 맨 뒤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미시체계는 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다르고 네.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에 따라서 즉 중간체계에 따라서 유아가 영향을 받는 게 다르고 또 부모님의 직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과정을 뭐 국가 수준이라고 해서 들이기냐가 다 엎어버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아가 처해 있는 지역적인 조건과 상호작용의 형태 혹은 성장하도록 제공받는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재개념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다들 어려우셨죠? 근데 이제 수업을 다시 듣고 있는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처음에 교육과정을 공부하기 힘들고 이것 때문에 도대체 교육과정이 뭐예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 누리과정. 누리과정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개별적으로 앞에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을 따로 물어보진 않아. 네. 지금까지는 네. 물론 학문 중심 안에서 물어본 게 있고 이게 뭐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나와요. 이 개념 전체를 큰 시각에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다문화주의 뭐냐, 다문화 교육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발달심리적 입장은 뭐냐.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개념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요리과정 안에. 그래서 유아들이 배워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시각 안에서 정리해 놓은 걸 정리해 넣어서 배열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이게 유아교육 과정이라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됐어요. 어렵네요. 어렵긴 하다.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이게 막 절대주의, 상대주의. 도대체 막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있으니까 다문화 교육을 하겠지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할 수 없나? 다 보내. 어디 어디 보내요? 보내죠? 외국으로. 그리고 외국 사람들 오지 마. 안 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네.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함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려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혹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육의 내용 안에 다 익숙해져. 다 여기 다 고개 숙이고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요? 변화를 해요. 재구성해서. 왜 변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거고 이걸 알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이런 의미에서 짜여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세 선수들이 이렇게 고민했었던 문제는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나올 게 정해져 있다고요?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재개념주의 하나인 거 아닐까? 재개념주의 하나도 냈고 생태주의로는 심리학으로 냈고 네, 맞아요. 경험 중심으로는 주의 중심으로 해서 조직론으로 내는 거고 학문 중심도 조직론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수준은 아직 제목 수준에서 먼저 기억하면 되니까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했던 장장 30여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돌려들으면서 생각하면 누리과정이 이런 차원에서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말만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세요. 근데 저 지금 한 30분간 사실 저희가 막 정말 다 이해해서 막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런 맞아요. 철학적인 부분에서 한 30분 들었는데 30분 듣기 전이랑 후에 듣는 분들도 좀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뀐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 확실히 이해가 됐고 약간 이거를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야지 했을 때 제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지라고 생각해서 이걸 계속 이해하다 보니까 두 개의 차이는 뭐고 어떤 게 다른 점이 자꾸 이런 것만 찾았는데 쭉 보니까 어차피 교사가 될 사람이고 나는 내가 애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표면적으로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걸 체득해야 돼. 계속 듣거나 보면 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우리가 수다 떨고 얘기 나누는 거는
진짜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수업 들으면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수업 안에서 왜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면은 대학 다닐 때 다 교직 듣고 네, 교육과정, 교육학개론 다 듣잖아요. 네. 거기서 교육과정이 뭐다라고 한 학기, 두 학기 동안 배워도 맞아요. 사실 교육과정이 머리에 뭔지 남는 게 모르거든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해 이 안 30분 되고. 동안 오히려 좀 더 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돌려들으면서 네. 곱씹어 아니, 봐야겠습니다. 다시 가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네. 다시 들으면서 네, 모더니즘과 해야 될 포스트 것 같아요. 모더니즘 이렇게 구분하시고 모더니즘 시대에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존재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대에서는 다원주의, 생태주의라고 하는 관점들을 받아들여서 교육 과정에 재개념주의라고 하는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명칭으로만 우선 알고 이건 이런 말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고요. 결국 시험 문제 내는 건 그래서 재개념주의라고 하는 말만 안 냈지 그 배경이 되는 네.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 냈던 거예요. 아우 30초 안에 정리가 바로 됐는데요. 자 넘깁시다. 네. 아유 아우 너무 무거워졌어. 어려운 산 하나 무거워졌어. 넘었네요. 네, 아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말하면서 저희 또 표면적으로만 외웠잖아요. 정의. 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누리과정에 들어간 이해를 조금 해봤고요. 물론 설명 교수님 다 해주셨고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파트로 조금 넘어가면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이 뭔지 배경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의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축의 하나잖아요. 유아교육 과정에.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즈너도 있고 뭐 블룸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요 타일러 한 사람만. 타일러 뽀개기. 타일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일러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의 위치는 경험 중심 시대에 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타일러라고 하는 옛날 분이군요. 그러니까 1910년대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배경을 얘기를 해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1910년대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나도 1910년대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그죠. 아닌가요? 그리고 맞아요. 미국은 공황으로 대공황으로 그때군요. 접어들었던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막 그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얼마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처럼 막 토목공사 댐 같은 거 막 만들고 맞아요. 일자리 주고, 만들고 막 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려면 물자를 날라야 돼. 그래서 물자를 날라야 돼서 당시 미 대륙에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동부와 서부를 연결짓는 거의 유일한 게 뭐였느냐? 철도였어요. 철도. 근데 이제 물자를 빨리 갖다가 철도에다 실어갖고 날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만든 걸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고. 그래서 그 철도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철도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였을까? 증기기관? 증기기관에 뭐를 넣어야 되지? 석탄. 석탄. 그럼 석탄을 요즘처럼 기계가 알아서 툭툭툭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잖아. 기관사가 있으면 거기에 누가 동승해서 타야 돼? 석탄 석탄을 푸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지.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군대 가는 사람들은 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삽도 엄청 들고 맨날 곡괭이 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삽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한 번에 많이 퍼서 집어넣으면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편하다? 쉴 수 있다? 조금 더 쉴 수 있다. 어. 근데 팔이 아프다. 근데 조금씩 집어넣으면 팔은 안 아프지만 쉴 수 없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딜레마야. 어려운데? 가장 적정 수준을 찾는 거. 그래서 삽의 크기가 어떤 게 적정 수준이냐? 거기에 타는 사람의 몸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거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학적 접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알기 위해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과들의 이해할 수 없음. 이게 문과야. 과학적 접근이 어떻게 문과예요? 문과예요. 행정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근데 쉽게 갑시다.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타일러가 생각하니까 너무 애매한 거야. 경험을 이거랑 똑같은 거지. 작은 삽으로 계속 갖다 붙는다고 이게 효율적인 경험일까?
그럼 큰 삽으로 한 방에 하는 게 그래서 낫죠. 큰 삽으로 한 번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식을 왕창 전해주는 거랑 같은 거잖아. 어느 정도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왜 괜히 그런 걸 고민해가지고 저희를 그러게 힘들게 말이야. 아니 하는지. 이상한 사람이다. 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게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마치 이쪽에서 이쪽까지 기차를 타고 가듯이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작은 경험들을 여러 번 할 거냐 아니면 교과를 크게 떠서 한꺼번에 푹 넣어줄 거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은 뭐가 돼요? 교육 목표 달성. 교육 목표가 돼요. 그리고 무엇을 그 기차 안에 담아야 되느냐 교육 내용. 내용이 돼요. 어느 경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방법. 내용 조직이 돼요. 음. 잘 갔느냐 평가가 평가. 돼요. 어.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교육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말도 안 되죠. 저 교수님 말씀 끝나시면 그래서 삽을 뭘로 정했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육에 빗대어 하니까 그건 사실 상황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 삽을 뭘로 정했어요? 개인에게 맞는 삽. 그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석탄을 뜨는 직업이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였대요. 다 그 직업을 가졌던 거야. 네. 남자들은 어떤 삽이었겠어요? 큰 삽. 큰 삽. 여자분들은 어떤 삽이었어요? 조금 삽. 더 작은 삽. 딱 그렇게 생겼어요. 휴대폰 전화 크기만한 삽. 근데 계속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한 번에 하고선 쉬는 건 아니지만 기차가 계속 가게 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에게 맞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율적인. 그래서 타일러는 유아를 주체로 하라고. 그래서 이 이루어지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타일러가 교육 목표를 진술할 때 세 가지의 요소가 네. 있었어야 됐어요. 뭐죠? 유아를 유아 주체로. 주체로 내용, 행동. 도달 그렇죠. 목표. 그죠. 그래서 유아의 주체예요. 그 주체는 뭐의 주체냐? 타일러의 두 번째 교육 과정의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두 번째 요소요?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 과정의 두 번째 요소. 첫 번째는 교육 목표 설정.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 그 내용 선정 및 조직. 대부분 사람들은 다 교육 내용 선정이라고 알고 있죠. 원래 타일러가 얘기했던 건 학습 경험의 선정이에요. 아하. 또 틀렸군.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경험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평가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교육 내용이 결국 학습 경험이 아니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내용이 곧 뭐예요?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험주의- 타일러가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죠? 경험주의 시대. 경험주의 시대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네. 학습 경험은 교육 내용이다라고 해서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교육 내용 선정, 교육 내용 조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걸 제자를 잘못 키웠군요. 아니 제자가 이제 확대한 거죠.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힘들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갖고 시험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주체냐? 경험의 주체. 네. 경험의 주체가 누군데? 유아. 그러니까 삽 풀려고 하는 직원. 그렇죠. 응. 좀 그런 거죠. 급 수준이 따라왔죠? 네. 그거예요. 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 선정은 여기서는 조금 제외해놓고 갑시다. 왜냐하면 내용은 다 어디 있으니까 누리과정. 누리과정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조직이야. 조직. 그래서 타일러가 조직할 때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 그랬어요. 계열성과 하나는 크게 구분할 때 수직적. 또 하나는 수평적.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가면서 연결되는군요.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합쳐지는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합쳐진다라고 하니까 하나만 경험할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이 오른쪽만 볼 것이 아니라 왼쪽도 숲만 지날 것이 아니라 호수도 산길도 여러 경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통합성. 무슨 원리에서? 수평성. 이 말은 길지만 귀에 엄청 쏙 들어오는데요, 교수님? 그리고 호수 기억만 남으면 안 되잖아. 숲의 기억도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나에만 편중되어서 기억되면 안 되니까 균형성. 균형성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평적.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원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균형성. 통합성을 하되 뭐를 중심으로
통합할 것. 특히 전인교육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모두 균형을 고려를 해야 맞춰야 되느냐? 균형성. 균형을 맞춰야 그러니까 균형성 후대학자들이 넣기 시작했고 우리도 누리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균형과 통합. 균형 맞아. 균형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조직? 수평적. 수평적. 수평적 조직. 그래 이번엔 앞으로 가. 이걸 위로 세워 보면 수직적. 수직. 수직적 조직.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경험한 게 있고 나중에 경험하는 게 있고. 처음엔 의욕이 넘쳐서 막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아리가 시리아 나타나냐? 가만히 있어. 시리. 아이 가만히 있어. 깜짝이야. 너무 똑똑해. 아유. 자, 딱 따자마자 몸의 상태에서 경험해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도착할 때쯤 경험하는 게 있고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성. 계속성.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고 더 다르게 하는. 더 빨리 가야겠다. 아니 이건 아는 거다. 몸에 근육이 붙었다라고 하면 삽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응. 그렇죠. 처음에는 똑같이 마음이 아파. 넣는다라고 팔이 나 두꺼워. 난 더 할 수 있어. 심아. 다 이제 팔뚝 쳐다본다. 이 팔뚝 어떻게 빼? 그런데 이제 팔뚝 보다가 이제 옆구리 본다 이제 뒤에. 처음에는 한 2시간만 오레오 하나 먹으면 공부하다가 나중에 4시간 공부 오레오 5개씩 먹으면서 확대되고 막. 그거는 바로 요즘 유선수 하선수 오레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유에 안 찍어 먹는 게 다행입니다. 갑자기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 타일러 아까 저 되게 이상한 사람이 이러는데 되게 혁신적인 사람이네요. 왜 계속 웃기지? 오레오 생각해서 그래.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네. 여러분 그 정서지능 공부하면서 가장 얍삽한 사람 하나 있다. 골만? 골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남의 거 다 뺏기네. 딱 다른 거 다 가져갖고 말 하나만 딱 바꿔갖고 옮기네. 저 그래서 골반이 싫어가지고 작년에 공부 안 했다가 나온 거 틀렸잖아요. 아이고 싫어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골만만 했는데 반대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전 살로비랑 다 했어요. 골만만 해보자. 왜요? 이랬거든요. 살로비만 봤습니다. 정수진 너무 어려. 다시 그래서 정서지능이 뭐죠? 처럼 네. 지금 정서지능 아닙니다. 처럼 난 브루너가 그렇게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브루너요? 타일러 말고 브루너요? 타일러 얘기를 그대로. 그냥 말만 하나 더 붙인 거야. 타일러 얘기. 골만 같은 녀석.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브루너는 조정자야. 그러니까 우드 호울 회의라고 기억하죠.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가 스푸트니크는 아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 개론책 앞에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미국에서 모여서 여러 학자들이 다 모여서 중간에 좌장 역할을 했던 네. 게 브루너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물론 이렇게 폄훼하면 안 돼요. 이렇게 폄훼하면 안 되지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타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타일러가 얘기한 수직적 교육, 수직적 조직과 브루너가 얘기한 나선형 교육까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21세기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1%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타일러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정말요? 네. 어째서? 나도 21세기에 대학원에는 있었어. 그거 이제 저 교육학개론 석사의 때 차이인가? 교육학개론 때 살짝 그냥 아니구나.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논문 쓰고 있었구나.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는 타일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그 유아교육과정 배우면 나오잖아요. 유아교육 과정이 제가 아주 역사가 깊은 안 들으셨군요. 책으로? 아주 아니요. 역사가 깊은 책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거 얘기하면 저 신상이 다 까발려질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책으로 네. 공부를 한 거다. 책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책이 어. 없었어요. 진짜요? 여기까지 하여간. 봐야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여간.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브루너가 한 말, 타일러가 한 수직적 교육 과정을 브루너가 한 말로 바꾸면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 과정. 나선형 교육 과정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심오 확대한다. 심화 확대한다. 그러네요. 같은 말이네요. 타일러가 얘기한 수직적 교육 과정의 계열성을 다시 얘기한 게 나선형 교육 과정. 그냥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학계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만 만들면 돼. 몇백 년간 하나. 나도 한번 해볼까. 좋지. 베낄 수도 있어. 그렇지. 그 약간 살짝 개념만 살짝 바꾸면 돼. 골만과 브루너처럼 살짝만 해서 한 글자 넣어버려. 뭐뭐 및? 뭐 이렇게.
막 그럼 이제 공부하는 맞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욕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래 오래 사실 쓸 거야? 거야. 막 이러면서. 오래 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이 계열성과 나선형의 교육과정의 원리를 알아야 선수들이 저에게 얘기했었던 왜 하필이면 순환적 학습 주기의 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게 나와요. 일단 나사 돌려보셨어요? 돌려봤죠. 돌려봤죠. 그럼요. 한 곳만 뚫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 저도 이렇게 드라이버로. 돌리면서. 돌리면서. 십자 드라이버, 네. 일자 드라이버. 그치 그 자리를 계속 파요. 파요.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심화하고 뭐 확대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구멍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응.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간 보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 잘 될 때 말고 여긴가? 그렇지 여긴가 그리고 딱 놓고 처음에 천천히 해도 이게 탁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인식. 그렇지. 아. 그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시도 탐색. 탐색 이렇게 하는군. 이게 다르군. 처음과 이게 다르군. 탐구. 다른 곳에도 뚫어볼까? 온 집에다 다 뚫어버리는 거죠. 활용. 쏙쏙. 아니 그거 하니까 그냥 온 집안 하니까 왜 애들이 우리 펜을 안현규? 보고 맞아. 그러니까 펜을 딱 보면 뭐지 했다가 딱 되는 걸 알면 그 순간부터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온 집안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맞아 벽에. 안현규. 안현규. 어. 그래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열성의 원이라고 하는 걸 구성주의라고 하는 요즘의 체계에서 네. 재해석한 거야. 모든 학문은 다 재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순환적 학습 주기라고 말했을 뿐이지. 다만 인식도 뭐로 해요? 유아교육에서는 경험으로. 어떤 경험? 감각적 감각적 경험. 그 감각적 경험을 더 활성화해서 집중해서 하는 활동들 시도해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탐색이 되는 거예요. 그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 아니면 동일한 것으로 묶거나 하는 과정들. 그래서 알아낸 원리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탐구. 아까 브루너의 나서인적 교육과정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무슨 학습한다 그랬어? 탐구학습. 네. 그 탐구. 오호. 그래서 얻게 된 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해보죠. 그렇죠. 활용. 활용. 근데 그게 동일하게 늘 쓰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의 지식이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시대,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달라요. 느껴질 수 있죠. 아니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오개념이 있었어. 네. 근데 이건 뭐지? 인식하고 비눗방울. 비눗방울틀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네. 있었는데 이건 뭐지? 비눗방울이 있네. 도시. 이렇게 해볼까? 그렇지. 도식도 이전에 갖고 있는 인식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감각으로 탐색해보고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비눗방울 전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원리를 알게 되니까 탐구가 되고 그럼 세모로도 해볼까? 네모 해봤으니까 세모로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활용. 자기 지식을 공고화하든지 아니네 바뀔 수도 있네 이렇게 되든지 조절. 그걸 삐아제로 설명하면 동화 조절, 평화. 동화 조절 그리고 평형화 그다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도식 음. 이런 거로 서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으로 얘기하면 가설 설정 실험 탐. 그리고 가설 설정 안에서 뭐의 관계로 설명하고 변인의 관계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내는 건 그 변인이 변인. 뭐길래 관계를 어떻게 나눌래 독립변인 종속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안에서 통제변인 조작변인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게 한번 딱 꿰지기 시작하면 그러네. 고구마 어머. 줄기처럼 쭉 나올 수 있어요 다 아니 앞에는 물론 듣기 할 때 약간 좀 뭐지 하면서 공부하듯이 들을 수도 있지만 맞아. 끝까지 다 들으시면 진짜 좋겠어요. 전 도움 너무 되는데. 저도 이거 다시 다 들어야 될 같이 것 도움 같아요. 되면 너무 좋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V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이는 라디오 이거. 아니 한번 해야겠어요. 고구마 줄기 너무 공감 가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쭉. 아니 타일러 똑똑한 사람이었어.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거 여기 다 집어 넣은 겁니다. 이실직고. 죄송해요.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연구하면 되겠지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끝까지. 나 교육과정 전공한 남자야. 아직 박사가 없어서 그렇지. 맞다. 맞다. 나 유치원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에 관한 연구 썼어요. 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나 그래서 학원 강사하나?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끄덕이고 있는 이 상황. 빨리 학위를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거 듣고 이거를 복습합시다, 꿰면 이걸 꿰면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이 보일 것 그치, 같아요. 이 인식 탐색 탐구 활용 과정에 교사가 어떻게 해? 발문도 하고 교육 과정도 어떻게 짤 것이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호. 저도 공부하면 늘 이렇게 재미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이거는 이제 내 업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업으로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학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로 얻게 되는 지식은 뭔지 아니면 현장에서 갖춰야 되는 기술은 뭔지 가치나 태도는 뭔지를 맞아. 밝혀보는 게 내 평생의 과업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 과업은 이걸 어떻게 시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난 또 사실 단 얘기죠. 난 좀 안타깝거든요. 이제 불만의 수준 이런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적게 하지는 않았거든 이계에서. 응? 나도 공부를 뜨문뜨문하지는 않았거든. 그럼요. 저희랑 시대가 다르시니까. 뭐라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도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셔서 좀 잘 준비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재밌네요, 교수님. 유아교육 과정. 처음엔 다 얼굴이 어땠냐면 여기 얼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죽었다.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우원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니, 막 교사로서 나중에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도 재밌을 것 같고. 야 반전이 있는 귓속말.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또 남았잖아요. 맞아요. 바로 너무 자화자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데 뭐지? 오늘 되게 재밌어요. 유아교육 과정을 잘 모르겠어서 대신 외워드립니다. 대신 외워드립니다. 자, 60초 후에. 그건 빠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희가 아까 유아교육 과정에서는 큰 틀로 이해랑 이제 과정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하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교사와의 사실 상호작용이 맞아요. 정말 이 중요한 맞아요. 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로 풀기 사실 그 수험생분들이 그냥 다 외워야 하는 부분이 여기 많아서 오늘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대신 외워드립니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책에는 2명이 나와 있어요. 바로? 누구죠? 브래드 브래드 캠프와 캠프. 로즈 그란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수업 때 조금 더 초점을 더 보자라고 말했던 맥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는 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많은 분들이 임용 다 외우고 공부를 계실 거예요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미가 없다. 사람들을 네. 좀 더 봐보자 해가지고 맥 윌리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1, 2, 3, 4, 5, 6, 기대됩니다. 7 7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많기도 해라. 많죠? 근데 네. 저희 얘기를 들으면 쉽게 외워집니다. 받아 적어야지. 네. 자, 이거는 근데 펜 오늘 준비하시고 앞글자가 있네. 준비되셨습니까? 약간 그 가드너 했던 것처럼 이야기예요. 스토리 상황에서. 맞아. 먼저 앞글자 따지 네, 못했습니다. 자, 상황을 못 외우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못 안 외워질 수 없는 상황이 상황이에요. 쏙쏙 들어옵니다. 자, 유선수와 제가 A와 B를 맡아서 제가 지금 상황을 유선수에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로워요. 봄이 됐잖아요. 벚꽃 구경을 같이 보러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있잖아요. 아니야. 가상. 가상이야. 가상이다. 최면. 자, 우린 지금 둘 다 없어요. 그리고 벚꽃이 너무 솔로예요, 솔로. 새로운 사람과 보러 가고 싶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것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아닙니다. 멋진 남자. 그럼 이거 보내드려야 꿈의 되겠네요. 소지섭이 나왔답니다. 여기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드려야겠는데요. 데이트를? 제가 어제 꿈에 소지섭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각했어요. 10분 더 자고 나오느라고. 그럼 소지섭을 제가 생각을 하고 소지섭을 생각하고 유선수를 딱 만나서 나 이제 소지섭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원래 제 이상형 원래 소지섭이 아니고 조인성이었는데 조인성이잖아요. 누구든 다 좋죠. 여튼 한 명만 걸려라. 그래서 유선수한테 나 요즘 소개팅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소개팅을 해줘라고 다이렉트로 지시합니다. 첫 번째가 지시하기예요. 그래서 소개팅 해줘. 네. 근데 소개팅 해줘가 메인이 아니고 소개팅 지시. 그러면 한번 이걸 읽고 갈까요? 맞다. 맥 윌리엄 지금 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게 쏙쏙 귀에 안 외워진 부분이니까 첫 번째는 지시하기. 관심 돌리기 및 지시하기 긴데요. 교수님께서 지시하기로 수업 중에 수업 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해주셨거든요. 지시하기. 두 번째, 소개하기, 세 번째, 정교화하기, 네 번째, 따라하기, 다섯 번째, 정보 주기, 여섯 번째, 인정하기, 마지막 일곱 번째. 칭찬하기.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뭔가 상상이 가요.
그쵸? 바로 전개가. 상상이 되죠. 아니요, 이 하지만 전개가요.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계시고 이게 재밌는 게 핑퐁이 되거든요. 7개여서 A가 B한테 뭐 B가 A가 안 그래서 순서대로 갈 친구랑 거예요. 대화한 듯이 생각하시면 진짜 금방 외워져요. 네. 자, 소개팅을 지시했어요. 나 소개팅해줘. 그래, 소개해줄게. 말해봐. 그래서 2번이 소개. 그죠? 이상형 말해봐. 나는 조인성과 소지섭을 섞어놨으면 좋겠어. 키도 컸으면 좋겠고 어깨도 넓었으면 좋겠고 잘생기면 나 너무 좋고 다리는 길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실제 상황인 것 같아. 저 이거 잘라가지고 보내드리려고. 아니 이렇게 예시입니다. 예시 가상이다. 우리 그죠? 정교하게 세 번째. 그래서 정교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 걸 맞춰줄게. 따라해줄게. 팔로우스 따라하기입니다. 따라주기 따라하기.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그죠?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고 다리는 돈도 길었으면 좋겠고 많고 그죠? 사람도 너무 괜찮고 좋죠. 나만 바라봐야 되고 또 외적인 것만 너무 말했어. 그거 다 맞춰줄게 따라하기. 그죠? 따라하기. 저한테 따라주는 거죠. 따라하기. 너 번호 먼저 줘봐. 그래서 제가 내 번호 줄게 하고 번호를 넘겨요. 정보 주기. 내 번호 줄게. 이거 여기로 연락을 해줘. 이렇게 정보 주기. 정보 주기.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인정하기. 인정을 하고 또 찾을 거잖아요. 저를 위한. 찾았어. 오케이. 그래서 찾았어. 인정하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럴 때. 고마워. 칭찬해. 공부는 삶에서 나와야 돼. 소개팅해줘 지시하고. 소개해줄게. 소개해줘. 근데 이상형은 소개해줄게. 정교해서 말해줘. 왜 정교해서 정교화 이게 다 공감하실 건 게 소개팅할 때 대충 그러니까 소개팅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 대충 말하면 정말 대충 아무나 나옵니다. 많이 해보셨나봐요. 해볼 만큼 해야죠. 젊을 때 놀았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말 정교해서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면 듣는 사람은 따라주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정교한 것에 따라준다. 따라하기. 네. 그렇죠. 그래서 따라하기. 그래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화번호 줘. 네. 정보 주기. 네. 오케이. 네. 인정하고. 얘야 고마워. 교실 한 번에 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고 수업 중에 다음날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너무나 완전, 생생하게 완전. 완전 쏙쏙 납니다. 여러 개 기억나시죠? 막 경감한테 개기는 것도 있었고 비방용 무대 만든 사람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제일 기억이 잘 났습니다. 맞아요. 소지섭이구나. 조인성 씨 힘들어요. 소개팅다고요. 맥씨는 소지섭이야. 맥씨는 소씨야. 맵씨가 잘 어울리는 남자. 막말이 오케이. 막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해서 대신 외워드립니다. 교사의 상호작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지시하기, 두 번째, 소개하기, 세 번째, 정교하기, 네 번째, 따라하기, 따라주기. 뭐 둘 다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정보 주기, 맞아. 정보 주고 여섯, 인정하기, 일곱, 칭찬하기. 됐습니다. 저희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쏙쏙. 진짜 귀에 외워져 막 이렇게 쏙쏙쏙 막 머리 책이 나와요.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아닙니다. 안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아주 그냥 응축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좀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물론 유아교육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역사 뭐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들으시면서 동기화 되셔서요. 네, 잘 좀 책 읽어보시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평가로 네.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